8월 18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오늘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2007년, 30년물이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모기지 금리가 7.09%를 기록하면서 200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올려드린 내용들이 다 역대 최대 아니면 몇 년 이후에 최고치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데, 그 정도로 좀 시장이 그렇게 증시에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여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네, 환율이 또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은 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고,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들의 현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이렇게 조져 놓으면은 아래 단에 있는 그런 다른 지표들이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18일 날 이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그리고 21일 날 중국의 이제 대출 우대 금리 LPR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지준율, 네, 지급 준비율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제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오늘도 국내 증시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주들이 어제 오르면서 좀 지수는 견인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진하죠.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말 그대로 아웃이고, 원래 외국인 투자들 비중이 높은 지수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 위주의 증시의 자금들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들. 그나마 정말 다행인 점은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선물에 따른 매도를 현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선물 매도가 정말 역대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현물까지 이어진다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이긴 하지만은 매수세로 전환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2,500포인트 구간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폭락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 그리고 양봉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을 뒤집을 만한 그런 정도의 양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채권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환율이 부담스러운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을 매도하고, 선물이 매도되면 외국인 투자들이 현물이 안 들어오고, 현물이 안 들어오면은 지수 추정하는 이런 대형주들에 지수가 빠진다. 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만 좀 힘든 게 아니죠. 유럽연합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는 국가가 6개 국가에서 무려 9개 국가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안 좋아요. 네, 다 안 좋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네,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겪어본 적이 없는 1%대 성장을 올해 마감할 수 있고, 물론 코로나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이걸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2년 연속 1% 성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뉴노멀이 오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뉴노멀이라는 건 새로운 경제 체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경제 체계 하려면은 뭔가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높은 기업들, 말도 안 되는 산업들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하면은 망하는 거죠. 네,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몇 년 안에 결정된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 톰리는 그냥 다 좋다고 합니다. 네,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반감기가 있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의 이 반감기에 따라서 주식이 좀 많이 그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는 그 딱 시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적용될 것인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채굴량이 반감되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2024년도에 있거든요. 이 2024년도를 앞두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인지, 이거 주식 말고 비트코인, 달러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무조건 투자를 하려면은 달러로 투자해야 된다. 근데 달러가 지금 1,300원 좀 조정이 나와서 투자해야 되지,
지금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투자를 꼭 해야 된다. 1300을 밑으로 기회줄 때 ETF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걸 제외하고는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 소비재주 업종들이 좋은 실적을 냈는데 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비재가 간다는 거는 네,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이 어렵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건 뭐 이제 정석이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기초 생활 필수품들이죠. 소비재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굶어 죽기 싫으면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재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그리고 경제가 화랑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들 한 번 더 각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관심 종목 이렇게 뭐 드릴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좋은 수급을 이슈가 나올 건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제 중국 관련된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든가 뭐 북한 관련된 뭐 제재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쉽지 않은 네, 이슈인데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틀렸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차피 18일, 21일 날에 빅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무던하게 시장 충격 받으면서 흘러가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했잖아요. 초전세 때문에. 이번 주 우리 만약에 초전세 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이 또 시장에 수급 들어올 수 있는 테마주들 잘 체크해가지고 에코프로 못 잡은 죄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